안녕하세요. 캔들여신입니다. 2월 11일 오후 7시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이고요. 현재 비트는 66.8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는 현재 최고점에서부터 쭉 하락하기 시작해서 단기 반등으로 97K 후반까지 올랐다가 이후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하락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 찍을 때가 캔들이 71.2K 정도 있을 때였습니다. 이 캔들 만들어질 때였는데 4시간 봉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60K 때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68에서 66K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63K를 말씀을 드렸죠. 영상 업로드 되고 나서 캔들 진행 중일 때 제가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4시간 봉으로 해당 구간 잡아드렸고 분봉상으로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터치만 하고 올라가고 있을 때 여기 70K 위에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빠지면서 여기 66K 때까지 터치하러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간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63K 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 움직임 보시면 이렇게 쭉 빠지다가 여기 70K 대 있는 저항받고 다시 한번 큰 음봉 내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66K 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간 68K 구간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반등이 오면서 이렇게 빠져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쭉 다 빼버렸죠. 같은 구간까지 결국 66K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오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반등이 오는 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하락이 진행될 때 어느 정도 반등이 오면서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쉼없이 캔들 한두 개로 쭉 다 빼버렸다? 그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걸 뜻하는데요. 결국 이때 하락의 마지노라고 말씀드렸던 63K 대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실제로 이 캔들은 63K까지 빠졌고요. 제가 이 캔들 나오고 있을 때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었죠. 말씀드렸던 63K 대 구간 터치했다. 여기 보시면 6382로 6352로 그리고 여기 점선이 63K 정도가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이전 구간 그러니까 68에서 66K에서 1월달 반등이 없이 쭉 내려왔다. 그만큼 시장 힘이 얼마나 없는가 매수세의 약한 정도를 알 수가 있었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구간이 말씀드렸어요. 여기 주황색 라인 있죠. 63K 대 구간. 여기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아래로 더 빠진다고 해도 결국엔 아래 꼬리 만들면서 네모박스 위로 올라와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아래 꼬리만 말고 이렇게 쭉 올라와 줘야 된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면서 가장 베스트한 그림으로 이대로 4시간 양봉 뜨면서 66.5K 위로 올라주고 이후로 괜찮은 반등 흐름 이어가주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 보시면은 캔들 쭉 더 빠지는 듯해요. 그쵸? 여기 아래로 주황색 구간 제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주황색 구간 아래로 빠졌어요. 그쵸? 근데 지금부터는 아래로 빠진다고 해도 결국엔 아래 꼬리로 만들면서 네모박스 위로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러면서 양봉 뜨는 게 베스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쭉 올라오면서 결국 양봉 만들고 크게 치는 움직임 나오게 되죠. 제가 베스트라고 했던 흐름의 첫 번째 그림이 나왔죠. 4시간 봉상 양봉이 띄워졌습니다. 이 캔들 보고 나서 여기서 이 다음부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반등을 노리고 매수해 볼 수가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4시간 양봉 나오면서 이게 바로 앞에 음봉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양봉 캔들 그러니까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준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이번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2월 6일입니다. 이번 주라는 건 2월 6일이 금요일이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는 더 빠지지 않을 수 있겠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지니까 그쵸?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움직임 보시면 쭉 치고 오르면서 일전에 잡아드렸던 66K대를 터치합니다. 그러고는 다음 봉에서 안착을 시켜버리죠. 만약에 이 꼬리 그릴 때도 겁이 나서 못 샀고 양봉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혹시나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못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봉까지는 캔들을 확인하고 다음 봉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66.2K에서는 매수 자리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베스트 흐름 66K 위로 올라가 주는 거. 여기 보라색 점선 여기가 66.5K예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캔들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베스트한 그림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너무 잘 올라버리죠. 63K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13% 정도 4시간 봉상 양봉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11%에서 12% 정도 만약 66.5K에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7에서 8%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자리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캔들 나오는 거 보고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네모박스에서부터 크게 반등 나오고 있다. 이제 단기 고점 가능성 있는 구간 들어왔고 더 치고 가려면 72K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고점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더 치고 가려면 72K 안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72K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안착시켜야 캔들이 위에 올라가서 종가 마감해야 더 치고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캔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단기 하락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구간에서부터 조정이 나왔어요. 그쵸? 이후엔 다시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정확하게 72K 여기 위에 안착시키지 못하고 터치만 하면서 다시 아래로 빠집니다. 여기 72K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중요하게 봐야 할 구간이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여기 안착 못했으니까 이제 아래로 빠지겠죠. 캔들 횡보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을 때 제가 텔레그램에서 지지를 하나 잡아드렸어요. 바로 저점 갱신 전 마지막 지지였습니다. 여기 저점 갱신하기 전 마지막 지지로 67K 부근에서부터 시작해서 66.4에서 66.35라고 디테일하게 잡아드렸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노란색 구간입니다. 이후 실제로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차트인데 여기까지 쭉 빠졌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노란색 구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 텔레그램을 어제 저녁 10시쯤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올려드렸고 여기서 바로 뺄 경우에
가장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지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때 이렇게 약간 반등이 왔다가 천천히 내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시작할 때쯤에 텔레그램에 이렇게 추가로 남겨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린 중요 노란색 구간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기가 괜찮은 지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 이 조정 모양상,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내려왔다는 점에서 중요 지지를 좀 더 아래쪽으로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65에서 64K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저점 갱신전 마지막 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일단 여기서 바로 빠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바로 저점 갱신하러 가는 것보다 한 구간 더 상승해 줄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가면 50K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57K, 뭐 52K 이런 데까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한 차례 더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를 만들고, 다시 말해서 괜찮은 반등 흐름을 만들고 빠질 가능성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여기에 아직 중요한 지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저점 갱신하러 내려가기 전에 여기 지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딛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여기 72K가 정말 중요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뭐 몇 주 뭐 이렇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올린다면 빠르게 화다닥 올렸다가 다시 빠르게 빼버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주봉상 2평을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주봉상 5선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120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보라색 선이 200선입니다. 지금 비트가 크게 하락하는 중에 5선과 1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한동안 하락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 하락은 주봉상 200선인 58K, 57K대를 목표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해서 봐야 하는 건, 지금 5선과 캔들의 이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에요. 이럴 경우 보통 캔들이 5선 부근까지 터치를 하러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5선을 데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과거 차트에서 이런 구간 보시면은 이때도 앞전 캔들이 크게 빠졌다가 윗꼬리를 달고 올라갔어요. 그 뒤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격이 벌어져 있던 5선과의 거리를 좁히다가 결국 5선을 터치하고 난 뒤에 이 5선을 끌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캔들이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 저점 갱신전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지지 구간을 지킨다면 70K 후반 정도, 중후반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재차 하락하면서 50K 중후반 라인대까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지지 구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200선까지 터치를 하러 내려올 거예요. 58K 정도? 50K 중후반 라인대까지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빠르게 주봉선 5선이 밑으로 빠질 겁니다. 그러면 캔들이 어느 정도 5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5선을 탈 거예요. 그러면서 반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반등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올 가능성이 있고요. 반등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이 반등이 중요 저항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로 갈리게 되겠죠. 이 두 구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주봉상 5선과 1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죠. 근데 캔들이 5선까지 올라올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로 빠져요. 그러면서 20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선이 밑으로 빠르게 빠지니까 이 5선을 타고 120선을 지지 삼아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 여기도 마찬가지죠. 5선과 1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나서 캔들이 5선까지 차마 더 치지 못하고 아래로 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120선 아래로 빠져요. 그런데 5선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곧장 5선을 타버리죠. 타고 이렇게 쭉 상승하는 그림.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조정이 끝이냐, 120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 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선과 120선이 데드크로스 가는 뒤에 아래로 쭉 빠져요. 근데 이때 120선 아래로 캔들이 빠지고 5선이 내려왔을 때 당장 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어가지 못해요.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빠지면서 저점을 한두 차례 더 내리게 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부터 시작된 큰 하락의 최저점 부근,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서 일어났던 조정 움직임입니다. 전 현재 이 하락 움직임이 여러 지표들과 캔들의 움직임을 비교해 봤을 때 2021년부터 시작된 큰 하락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표상으로도 보시면 주봉상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큰 상승 후에 주봉의 120선을 위협하는 이런 하락 움직임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당시 움직임을 지금과 비교해서 잘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 앞으로 하락 움직임의 마무리가 주봉상 120선의 위아래쯤에서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때처럼 120선 아래로 빠졌다가 위로 올랐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로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상으로는 이때 당시 2022년 6월부터 최저점을 찍은 당시가 2022년 11월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5개월 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5개월 혹은 6개월 후는 6, 7월쯤이 되고요. 그렇다면 시간상 우리는 넉넉 잡아 상반기는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많이 공급할 거라는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괜찮은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큰 뷰는 그렇고, 그럼 다시 단기 차트로 돌아와서 여기 저점 갱신하기 전 마지막 남은 하나, 그 중요 지지가 어디냐, 일단 65K에서 시작을 해요. 65K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로 64.2K 정도에 있습니다. 피보나치를 그어 봤을 때
주요 구간인 0.618이 64.6K 정도가 되고요. 이 비율과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중요 지지인 64K 정도, 64.2K 정도 여기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뭐 알 수가 없죠.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 치고 올라가서 72K 안착하고 좀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상황 보면서 디테일한 저항 가격대를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략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64K 때 중요 지지를 빼버리면 숏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만약 여기서 잘 딛고 오른다. 그럼 제가 다음으로 잡아드리는 중요 저항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딛고 안착시키는 여부 이거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럼 한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게 여기 64쯤에 만약에 지지가 있다라고 했으면 지금 여기 잘 딛고 올라간 63K 때 지지는 이제 무효냐, 이제 별 효과가 없냐? 아닙니다. 64K 아래로 여기 58K 정도까지 여기에 지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치고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지그재그 모양이 아니라 뭐 플랫 모양으로 반등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지지가 고루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뭘 우선순위로 둬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저점을 갱신하기 전에, 여기 저점 갱신하기 전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지지가 65에서 시작한 64K 때까지의 지지라는 점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에서 계속해서 추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빡센 하락장 속에서 상승장이 오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무포지션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중요한 구간에서 괜찮은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지지 저항선 그리고 관점 공유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66.9K 부근에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캔들여신이었습니다.